고생하셨습니다. 네. 밤새도록 고생하셨고, 그 안에 있었던 상황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들 볼 때는 이 프린트가 된 것이 아니고 이 인쇄가 됐다는 그 의심을 우리가 저버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줄줄이 사탕처럼 붙은 투표용지 한두 개 나온 것 가지고 우리들이 놀랐었는데 그런 것이 이제 다수 발견이 됐었죠. 그리고 무려 294표의 무효표가 무더기로 발견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전체적으로 그 지금까지 개표를 통해서 가장 많이 이제 뒤바뀐 그 상황을 보면 뭐 200여 표 차이로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그 둘 사이에 저와 정의용 후보 사이의 그 표 차이가 원래 2893표 4표에서 2614표로 280표 가량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한 투표구에서 294표의 무효표가 무더기로 발견된 것도 큰 그 몫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입증 방법에 있어서 뭐 우리가 바라던 대로 입증이 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디지털 포렌식이 포함된 검증 방법이 이제 처음으로 채택됐다는 것에 우리 그 선거 역사상에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없었던 형태로 6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그 재검표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전 국민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14개월 만에 결국은 이뤄냈다는 것에도 큰 의미를 이제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지금 디지털 파일이 추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 날, 지난 4월 15일 날 있었던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으니까 향후 변호인단과의 좀 더 깊숙한 논의를 통해서 법정 투쟁 여부를 우리가 이제 더욱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그 변호인단 내부에서 다른 의견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유승수 변호사를 통해서 나왔는데, 혹시 어떤 내용인지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여러 있었던 뭐 상황이 있습니다. 그 당사자들을 통해서 취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뭐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정을 바로잡고 진실에 다가서기 위한 방법들이 여러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로의 이견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벌써 14개월 동안을 함께 극심한 이제 스트레스 속에서 서로 머리를 짜내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사소한 의견의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무효표로 나온 294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요, 그거는 294장에는 제 표도 섞여 있고, 그다음에 그 상대편 후보의 표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감을 해서 이제 된 건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인주가 완전히 번져나가서, 아니면 관리인이 없거나 관리인이 있는데도 도저히 알아볼 수 있는 빨간 점이 찍혀 있었던 것, 이런 것이 무효 판정을 이제 받아낸 거고요. 여러분, 그 사전 투표는 프린터를 통해서 각각 출력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양쪽 옆에 여백이 차이가 있는 것, 이거는 이제 0.5cm를 넘으면 불법 규격에서 어긋나는 것으로서 불법 투표용지로 간주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판부는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씨가 이제 까맣게 나와야 되는 게 까맣게 나오지 않고 빨간색이라든가 노란색, 파란색, 삼원색을 이용한 글씨들이 이제 나오는 게 발견이 됐거든요. 그것은 인쇄 전문가의 말을 빌면 이 인쇄가 프린트를 쏘는 것이 아니고 레이저로 쏘는 인쇄 방법이다. 그래서 아주 인쇄인 것을 확신하는 그런 증언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지질이라든가 종이의 질, 또 인쇄 방법, 또 종이의 상태, 여러분이 얘기하지만 너무나 이제 이렇게 롤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렇게 휘어지는 것이 당연한 건데, 아주 빳빳한 종이들, 인쇄를 해서 자른 것 같은 그런 종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자르면 이 종이가 잘려가지고 남은 이 찌꺼기가 거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붙어 있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찢겨 있는 거, 이건 이제 좀 크게 한 거지만 작게 그러니까 이렇게 칼로 자르다가 보면 밀려가지고 이게 그런 게 붙어 있는 게 발견이 됐고, 풀도 붙어 있는 게 발견이 됐고요. 그런 거는 다음에 그 두 개가 같이 인쇄된,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이 있는 것과 그다음에 비례대표 퍼런 게 같이 찍혀 있는 그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투표용지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 걸로 볼 때 이것이 실제로 프린터로 나온 사전 투표용지인지, 아니면 미리 인쇄소에서 만들어가지고 QR코드를 부여한 그러한 인쇄용지인지를 우리가 이제 분간할 수가 이제 없었던 거죠. 그런 면이 앞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법정 투쟁을 통해서 밝힐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같이 이런 역사적인 현장에 우리 문경 전 앵커님께서도 9시 뉴스까지 앵커를 하셨는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메이저 언론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적인 현장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메이저 언론들이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1년 2개월 3개월 동안 함께 투쟁하면서 보니까 대부분의 메이저 언론들이 이런 사실들을 제대로 보도를 안 했습니다. 보도를 했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고생을 안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앵커를 하셨고 국회의원까지 하셨고, 아무튼 이런 역사적인 현장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메이저 언론이 나오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유튜브 말고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런 행실에 대해서 한 말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언론은 권력의 제4부라고 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에 의한 권력의 제4부고, 언론의 의무는 여러분과 같이 그 권력을 견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힘을 부여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바대로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언론의 길은 가시밭길입니다. 쨍쨍하게 서로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과 부딪히고 그 사람들을 공격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쉽지 않다고 해서
그런 기능을 포기한다면은 그들이 그 언론인이라고 그들한테 존중을 받아야 할 이유가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언론인들의 자성, 맹성을 촉구합니다. 이런 자리에도 나와서 어떻게든지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두 분, 네네. 저 변호사분들이 계신데 네. 두 분 말씀 한 말씀씩 들어보시고 또 저 질문 있으신 질문도 해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권 변호사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증거 채택된 거하고요, 또 감정 채택된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증거 채택, 감정 채택된 일단 이제 저희들이 사전 투표지가 거의 다 이게 뭔가 진정하다고 생각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 보자마자 놀랬거든요. 투표함을 개봉하자마자 좀 너무너무 놀랬고요. 우리가 왜 다니면서 이 각 투표구마다 보전처분할 때 왜 이렇게 신권같이 다발된 그런 투표지가 전부 다 특히 우리 민경 의원님 선거구에서 모든 투표지가 그런 형태로 돼 있어서 너무 놀랐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제 시간이 너무 짧고 하루 종일 개봉한 모든 절차에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일단은 관외 투표지라도 우편으로 이렇게 하는 관외 투표지도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거기라도 이제 우리가 따로 이제 보관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봉투도 보관했는데 그리고 한편은 저희들이 이제 이상한 투표지 전혀 손타지 않은 그러니까 접혀지지 않고 누가 사람이 직접 이렇게 투표한 걸로 보이지 않는 이런 것만 샘플로 아주 공마다 한 10장씩 뽑아가지고 그거는 이제 앞으로 법원에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통해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린 감정을 해서 그게 가짜라고 드러나면 그거는 샘플이기는 하지만 전체 투표지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국가기관이고 이제 함께하는 그런 조직과를 상대로 우리 민경 의원님이 대한민국에서 정치인 중에 유일하게 국위에 맞서서 이렇게 여지껏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좀 지지해 주시고 이 결과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충분히 성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변호인들이 전부 또 다시 한번 수기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다시 이제 소송에 임할 거고요. 그러니까 계속 좀 지지해 주시고 취재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미국의 그 트럼프 낙선시킨 부정선거, 대한민국의 우리 민경욱 의원님 낙선시킨 이 부정선거, 이거 아주 뿌리를 뽑아야 대한민국과 미국의 민주주의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네, 텍사스에 계시지만 계속 마리코파 카운티에 재검표를 팔로우해 오고 계셨을 겁니다. 제가 나오면서 보니까 오늘 이제 월요일이 미국은 됐죠. 봤더니 보고서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첫 예비 보고서 같은 게 나왔는데 2달 동안 210만 표를 정밀 조사한 결과 제 기억이 맞다면 4천여 개의 서로 다른 투표 양식이 발견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의 재질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기표하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접은 종이의 접은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정밀 조사했을 때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시간을 갖고 정밀 조사를 이제 한다면 잘못된 선거 양상에 대한 우리가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그게 너무나 하루 몇 시간 만에 졸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보존 절차가 된 것은 우리가
다음을 대비해서 사전 선거, 사전 관외 투표, 사전 관외입니까? 관외만 일단 사전 관외 투표지를 보존 신청을 했고요. 다음에 관외 투표 용지를 담았던 봉투들도 보존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 추출된 지금 12만여 표에 대한 디지털 이미지가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4월 15일 날 찍은 디지털 이미지와의 비교를 할 수 있는 길이, 그런 방법이 아직 우리들에게 남아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태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4.15 당시 이미지라고 피고가 제출한 것, 물론 원본성 확인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사본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것과 어제 그 이미지 추출을 통해서 그 형성된 것과 사이에 원래는 비교가 이루어지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비교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반드시 감정주의를 잡아서 해줄 것을 약속하고 어제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반드시 감정이 열릴 것이라고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의 감정을 위해서 오늘 약 180여 건의 실물 투표지를 가져간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추후 감정과 같은 절차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론 적극적으로 원고 측에서 여러 가지 감정 신청, 증거조사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절차를 거쳐서 법원이 적극 그러한 증거조사에 임할 뜻은 분명히 표출했습니다. 무엇보다 어제 재검표 절차를 통해서 특히 사전투표에 있어서 인쇄된 부정한 사전투표지가 투입되었을 것이라는 강력한 추정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사진 증거일 수 있는 투표지가 있었는데, 여기 계신 우리 민 의원님과 권 변호사님, 저희들은 모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다만 사진을 찍는 것을 법원이 허락하지 않아서 감정 목적물 5호, 감정 목적물 5호라는 이름으로 파란 봉투에 보존되어서 법원으로 지금 가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열람 등사 신청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하겠고요. 그 사진 한 장이 정말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이 재검표를 하지 않았으면 드러나지 않았을 사진일 텐데요. 아마 인쇄를 하는 와중에 실수가 벌어졌을 거라고 종이 인쇄 전문가는 말합니다. 그래서 인쇄하는 롤에 묻어있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그런 용어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그래서 뒷 배경이 약간 청록색인, 인쇄하는 데 흔히 나타나는 그것이 QR코드가 있는 사전투표지의 아래 부분 한 겹쳐서 5분의 1 정도 물려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한 장씩 떨어져 나오는 사전투표지 발급해서 그 모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정선거, 그리고 명확합니다. 그것이 왜 저 함에 들어가서 개표 현장에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그 한 장의 이 표가 너무나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추어 보면은 색깔이 다르게 녹색이 묻어나는 글자에 그러한 투표지가 그건 수십 장 이상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 인쇄의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절단면이 너덜하게 붙어있는 그러한 부분도 인쇄의 정황을 나타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부정한 인쇄를 통한 사전투표지의 투입이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습니다. 앞으로 많은 증거조사를 통해서 또 그것이 부정한 우편투표와 결합되었을 양상이 큽니다. 그 부분의 숫자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격차로 나와 있는 그 표수를 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철저하게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하루 전체를 함께 투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제 민경욱이라고 있으면 민경에 이제 기역자 있는 요 가로 획이 까맣게 되어야 되는 것이 이렇게 파랗게 된다든가 노랗게 됐다든가 빨간 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인쇄업자 그 분의 이제 말씀에 따르면은 우린 먹으로 된 까만색으로 이제 프린트를 할 때는 검은 잉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인쇄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삼원색을 레이저로 쏘기 때문에 균형이 맞지 않을 때 그렇게 이제 까만색이 까만색으로 나타나지 않고 빨간색, 노란색 또는 파란색으로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간정을 거쳐서 어떤 이야기인지 정말로 맞는 이야기인지에 대한 감정 결과에 따라서 이번 선거가 올바른 선거였는지 아니면은 진짜로 프린터로 된 걸 몽땅 치우고 인쇄한 것으로 대체한 그런 선거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 개표 결과, 재검표 결과 언론에 공개됩니까? 그거는 여기 다 취재를 해서 제가 보도하지 않아도 기자라면 가서 보도를 해야 됩니다. 이미지 파일이 해상도가 굉장히 저해상도라가지고 비교하기가 뭐 어렵다는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아마 뭐 해상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식하지 못한 것이 수백 건 있었습니다. 예. 프로그램 프로그램으로 할 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인쇄를 하면 프린터를 하면은 모서리가 이렇게 90도로 딱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인쇄를 할 때 눌리면 이렇게 찌그러지는 현상이 나온다 그러거든요. 그런 것이 다수 발견이 됐습니다. 수천 점 발견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상하다고 받아주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분석을 한다면 그것이 인쇄냐 프린터로 프린팅한 것이냐가 나오거든요. 그분은 자신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거는 자기가 40년 동안 인쇄를 한 인쇄업자로서 이거는 눌려서 이게 자르게 되면 수백 페이지짜리를 자르게 되면은 눌리는 바람에 나온 현상이라 노이즈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어제 이제 저는 처음으로 분류기라는 걸 봤거든요. 제가 이제 한 조에 속해서 거기다 한 대의 분류기를 가지고 이미지를 스캐닝하는 그 작업을 했는데 그렇게 오류가 매번 넣을 때마다 오류가 나오더라고요. 다르고 이쪽에 게 저쪽으로 가고 저쪽에 게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이게 과연 이런 기계를 가지고 장외 선거를 개수한다는 거는 좀 너무 이거는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얘기를 하고 점검을 해야 되네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first penguin입니다. 펭귄. 펭귄은 젖이 나오지 않아요. 조류니까. 그래서 알을 낳고 한 짝이 암컷이 낳고 부화를 하기 위해서 있으면 수컷이 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배에다 많이 넣고 와서 토해서 그걸 먹여야 됩니다. 수컷이 그러면 암컷이 가야 되고요. 그런데 그 아장아장 그 얼음판 위를 걷고 결국은 바다가 나오는 그 절벽에 오르게 되면 수백 마리의 펭귄이 있지만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멀리 내려다 보이는 그 남극의 바다가 차갑고 무섭기 때문이죠. 거기에는 범고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물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지만 결국은 한 마리가 뛰어내리게 됩니다. 뛰어내리는 펭귄은 잡아먹힐 수도 있고 내려가다가 얼음에 부딪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이렇게 냅니다. 리스크 테이커,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이죠. 그렇게 되면 다른 펭귄들이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120군데 혹은 후보가 재검표를 요청한 한 20여 명의 후보들이 있습니다. 제 앞에 나갈 뻔했던 2명의 의원들은 그 용기가 없었는지
확신이 없었는지, 돈이 없었는지, 기술이 없었는지, 변호인이 부족했는지 그걸 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했습니다. 제가 뛰어들었으니 이제 여러분들은 좀 더 쉬워집니다. 저는 집중 마크를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거를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깔아보면 그렇지 새로운 단서들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제가 뛰어내렸으니 이제 여러분도 용기를 갖고 함께 뛰어내리기 바랍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네네, 한 말씀만요. 예, 지금 사실상 드러나는 많은 부정선거 증거들 앞에서 지금 이 재검표의 주심을 맡고 계시는 천 대법관님이 민경 의원님이 좀 앞전에도 페이스북에 밝혔지만은 나름 청렴하다고 일단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 재판에 임해 보니까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대엽 네. 대법관은 네네. 제가 재판에서 네. 두어 분 판사분을 만나 뵀습니다. 판사분들은 다들 훌륭하십니다만은 네. 대법관에 오를 만한 그 인격과 수양이 된 매우 훌륭한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오픈된 마음이라고 네. 표현을 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네. 이번에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여러 가지 우리의 강력한 요구에도 인상 쓰지 않고 네. 서로서 부드럽게 이번 재판을 잘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하고 부정에 있어서 네. 원고로서 네.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께서도 혹시 네, 하실 네, 말씀이 네. 있으세요? 네, 이게 우리가 원본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연구조차도 원본을 못 받고 민파일도 원본의 존재조차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런 어떤 증거가 중요한 증거가 원본을 확인 못한 이런 선거를 가지고 검증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정말 많은 시민들이 돕고 또 하나님이 돕고 이렇게 해서 이게 특별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리라고 기대하고 나가니까 계속 믿음으로 좀 네. 지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도태현 변호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